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신랑 신부님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웨딩 영상, 결혼식, 사기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거의 매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021년도에도 발생했는데 그때는 JTBC에서 디테일하게 취재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약 100여 건의 신랑 신부님의 결혼식 영상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 웨딩 영상 업체는 다른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들이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어떻게라도 영상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시면 신랑 신부님들은 사기 업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고, 영상 작가님들은 우리가 이런 업체는 되지 말아야겠다 라는 가이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할까요? 떼부자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너무 저렴한 가격이에요. 웨딩 영상 시장은 크게 30만원대, 중가는 50만원대, 고가는 70만원 이상대로 형성이 돼 있어요. 70만원 이상부터는 짐벌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단순 1인 2캠 상품이 아니에요. 스냅에 비해서 영상이 저렴한 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스냅보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웨딩 영상 업체 작가님들이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퀄리티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놔서 지금은 영상만 하고 오히려 스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영상의 가치가 많이 올라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장에 발을 들이기 위해서, 오더를 받기 위해서는 30만원대로 상품을 판매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대표 본인은 이미 웨딩 경험이 풍부해서 50만원 이상의 퀄리티의 영상을 30만원에 제공하기 때문에 예약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후기를 쌓아가고 예약도 꾸준히 받아가면서 회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2인 촬영인데 50만원 이하를 받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1인 2캠 촬영 단가가 촬영비만 20에서 25만원이에요. 그리고 편집비가 10에서 15만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35만원 이하면 거의 본전치기에 세금을 생각하면 손해가 보여지는데, 1인도 아니고 2인인데 50만원이 안 된다는 건 적자를 보면서 리뷰를 쌓기 위해서 영상을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데이터는 쌓이고 리뷰도 쌓여요. 그러면 당연히 오다가 많아지겠죠. 오다가 많아진 단계에서 본인 내부 인력만으로 촬영이 힘들기 때문에 외부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너무 단가가 안 나오니까 외부 인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있는 사람을 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니 사람은 사람대로 지치고 편집은 편집대로 못 쳐내다가 결국 지지를 선언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솔직히 업체 대표야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리스크를 지게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촬영을 맡긴 신랑 신부님들은 생애 한 번뿐인 결혼식 자료를 못 받게 되어서 여기저기 본인들을 촬영해준 개인 프리랜서들을 찾아서 촬영자 카페를 뒤지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저렴한 비용은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 실장님의 변심입니다. 웨딩바닥, 웨딩 업체들은 플래너든 스냅 업체든 영상이든 프리랜서가 정말 많아요. 30%가 정규직이라면 70%는 프리로 이루어진 시장이에요. 왜냐면 1월과 2월, 7월과 8월 비수기로 인해서 일이 많을 때도 있지만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수기 때 일을 줄 수 있는 최저 인력을 고용하고 그 이후에는 성수기 때는 프리랜서를 쓰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정직원만으로 구성된 업체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웨딩 쪽에는 아직까지는 대기업이 없어요. 작은 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프리랜서로 촬영하던 대부분의 분들이 원래 우리 업체랑 일하면서 이제 20만원에 단가로 꾸준히 일을 받아서 했던 분들이 성수기가 되면 30만원 준다 하는 업체들이 나타나니까 그쪽으로 전부 다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만원씩 프리랜서에 주던 업체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노쇼가 나는 겁니다. 프리는 정규직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당장 내일 예식인데 오늘 못 가겠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운영되는 업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떼부자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분에게 일을 드릴 정도로 예약을 받지 않아요. 프리를 운영하려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몇 배 커지고 영상의 퀄리티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차라리 적게 벌더라도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 생각이 들어요. 번외로 플랫폼 수수료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재능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긴 해요.
우리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고객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를 알리고 리뷰를 쌓아가는 데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당장 오픈되어 있어서 가격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더 저렴한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초이스를 당한 업체 역시 플랫폼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은 더욱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쌓고 고객에게 직접 초이스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활용하는 건 좋은 전략이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떼어가고 그만큼 플랫폼 광고비를 쓸 수 있게 해주면서 그런 업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 플랫폼 업체도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메리트를 줘서. 사람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이면 분명히 돈이 된다고 떼보자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싸게 단가를 후려치는 것보다 상품 퀄리티를 자신 있게 높이고 플랫폼 이후에서도 꾸준히 연락이 온다면 플랫폼보다는 본인의 마케팅 역량을 쌓는 게 사업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너무 저렴한 가격대보다는 1인 2캠 기준 50만원대 중가 업체를 찾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또 업체 입장에서도 최대한 50만원대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샘플과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은 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계속 사기를 당하는 신랑 신부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웨딩 영상 대표를 고소하고 그 대표는 감옥에 결국 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그 대표도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번 돈은 프리 실장님에게 들어가고 직원 급여로 들어가고 본인이 벌은 돈은 하나도 없고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본인은 그 시스템 안에 오히려 갇혀버리게 되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감당이 가능한 예약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암울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소수예요. 잘못 꼬이는 케이스죠. 대부분의 업체들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오더만 받아서 정말 신랑 신부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상품을 판매하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밤잠도 안 자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지만 어쩌다 한 명씩 나오는 이런 사기 업체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업계가 욕을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 업체가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업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욕심인데 그 욕심을 낮추고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부분만 예약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에요.